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개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자산 계정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요거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합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현금에 크게 보면 현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통화하고요. 현금은 통화.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지폐라든지 요즘은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죠. 온라인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폐, 그 다음에 동전 이런 걸 통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그러니까 통화를 이 지폐나 동전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수표가 있죠. 수표 현금처럼 쓰이죠. 수표가 대표적이고요. 자, 이런 게 다 회계상으로는 현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에 가깝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자, 그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통합 계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통합 계정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현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화, 동전이죠, 지폐,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뭐 수표가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금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좌자산 파트, 자산을 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당좌자산 파트에 가면 이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수표가 대표적이다. 통화 대용증권의 대표 선수는 수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예금 모르는 사람 없죠. 보통 예금. 자, 예금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 예금이고요. 당연히 이거 갖고 있으면 자산이겠죠.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거래하는 예금인데요. 자, 보통 예금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가 인출을 할 때 보통 예금은 그냥 카드나 뭐 이렇게 인출을 하는데 당좌예금은 인출하는 방법이 수표를 통해서 인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발행되는 수표를 우리가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현금에 속하고요. 단기예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 이런 것들도 갖고 있으면 다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자금 여유가 있어서 이걸 운용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 그걸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갖고 있으면 자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우리가 대여금은 여기다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대여금하고 우리가 부채를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까요. 자, 이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여금, 빌려준 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거니까 앞으로 받을 거죠? 그러니까 자산인 거예요. 자, 그럼 요거와 반대는 뭐겠어요? 차입금이겠죠. 빌려온 돈입니다. 차입금. 자, 근데 요 차입금도요, 기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면요,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은 만기가 1년 이내. 자, 차입일로부터 따졌을 때 상환일이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러고, 자, 그게 1년이 넘으면, 상환일이 1년이 넘으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앞에 꼭 찍어봐가지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여금도 이쪽에다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반대되는 개념. 자, 대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그랬죠. 자, 받을 거니까 자산이고요. 요거는 빌려온 돈이니까 부채는 거죠. 부채. 갚아야 될 거니까요. 자, 그럼 대여금도 뭐가 있다? 1년 안에 받을 거를, 회수할 거를 약속하고 빌려준 돈이니까 그런 경우는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환기일이 1년이 넘는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꼭 앞에다가 단기냐 장기냐를 꼭 차입금하고 대여금은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인데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을 합친 통합계정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외상매출금은 순수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순수하게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겁니다. 그걸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순수한 외상거래가 아니라 어음거래가 되는 거죠. 어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받으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반대를 해보면 이따 부채에서 그냥 보겠지만요. 자,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건데, 반대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요, 뭐라냐면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래요. 이건 부채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 자, 외상매출금의 반대는 뭐다? 외상매입금이 되겠네요. 외상으로 사왔다 그런 뜻이고요. 순수하게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처럼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움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해주면요, 그걸 우리는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지급해야 될 어음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쳐서 뭐라 했죠? 매출채권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는 반대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이따 부채 쪽에서 나올 겁니다. 자,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라는 통합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는데요. 자, 미수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다. 받을 숫자고요. 아직 받지 않은 돈이다. 그러니까 받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자, 이건 아까 이 매출채권은요, 상품을 외상거래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이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각하고 나중에 받기로,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거래했느냐. 자, 다시요. 여기다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네, 좀 중요한 계정들은 여기다 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자산이고요. 자, 여기가 부채입니다. 비교해서 기억을 하는 게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 여기는 뭐라 그랬죠? 매입채무. 자,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가 A 회사고요. 자, 상대방이 B 회사입니다. 자, 우리는 가구 도매를 해요. 가구 도매. 자, 우리 업종은요, 가구 도매를 하는 업종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뭐예요? 가구가 되겠죠. 상품은 가구가 됩니다. 자, 상품은 뭐가 된다고요? 가구를 사고 파는 회사니까 가구가 상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B 회사한테 자, 이렇게 책상을 팔아요. 책상 가구죠? 네, 책상을 팔아요. 자, 이건 뭐가 됩니까?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 상품을 팔고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상으로 거래할 수도 있죠. 자,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러면 요 A 입장에서는 자, A를 판매자라고 하고요. 자, 요 B를 구매자라고 하죠. 구매자. 자, 지금 거래 대상이 뭡니까?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거래 대상이 뭐라고요? 상품의 상품. 자, 이랬을 때는, 자, 이 판매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매출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채권. 상대방은요? 매입채무. 이렇게 얘기하죠. 매입채무.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둘로 나누죠? 매출채권은, 자, 순수하게 외상거래를 했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요. 외상매출금.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순수하게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요. 자,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받으러움이 되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자, 이것도 둘로 나눠서 순수하게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이 된다고 그랬죠. 외상매입금. 자,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발행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지급어음이 됩니다. 지급어음.
자, 이렇게 세분해서 계정을 사용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자, 여기가 A 회사고요. 여기 B 회사입니다. 자, 우리는 가구 도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가구 도매를 하니까 가구가 상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을 팔았어요. 트럭. 자, 트럭은 가구가 상품이 아니죠. 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외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트럭이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이 아닌 자산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라고 하지 않고요. 자, 이 사람 파는 사람은요, 미수금이라고 그래요. 아직 받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B는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뭐라냐면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그래서 이 계정만 봐도 상품인지 상품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품을 사고 팔았으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팔았으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고요. 상품이 아닌 경우는, 자, 상품이 아니면, 자, 트럭은 상품이 아니죠? 자, 상품이 아닌 경우는 뭐라 그런다?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럴 때, 이렇게 외상이 아니라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도요. 받으럼 지급엄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런다?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 시험, 이제, 분계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이걸, 어음 받으면 무조건 받으럼, 어음을 주면 지급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음을 주고받아도, 이 거래 대상이 상품이 아니면요, 어음을 주고받더라도 뭐라 그런다?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 거래 대상이 상품이냐, 상품이 아니냐로 구분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상품 거래인 경우는 매출채권 매입채무라고 하는 거고, 상품이 거래 대상이 아니면 뭐라 그런다고요? 자,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이거는 아직 주지 않은 돈이니까 자산이고요. 이건 아직 이거는 아직 안 받은 거니까 미수금 자산이 된 거고요. 이거는 아직 주지 않은 돈이니까 미래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품 거래고 이건 상품이 아닌 자산을 거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배웠죠? 자,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그러면 여기는 빌려줬으니까 뭐가 되죠? 대여금이 됩니다. 대여금. 여기는 뭐라 했죠? 차입금. 근데 대여금, 차입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콕 집어가지고 자,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 1년이 넘어가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입금도 마찬가지로 차입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돌아오면 단기 차입금, 1년 이상이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꼭 앞에다가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자, 요거는 무슨 거래? 상품 거래. 상품 거래. 상품을 사고 판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상거래라고 해요. 상거래. 자, 상거래면 매출채권 매입채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상품이 아니죠. 상품 외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 외의 거래는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거래? 네, 금전 거래가 되겠네요. 금전 거래. 자, 금전 거래는 경우는 대여금, 차입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정을 나눠 쓴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정을 쭉 배우는데 자산 계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자산 계정 중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 있는 것도 잘 아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 요걸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거래하고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데, 요 상품을 사고 팔았을 때, 거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걸 주고받냐면 계약금을 주고받아요. 주로 총 거래 대금의 10%를 주고받죠. 그런 경우에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자, 계약금을 주면 먼저 준 돈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거는 나중에 물건으로 받던가
아니면 돈으로 돌려받을 권리니까 이건 자산입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으면 자 선수금 먼저 받은 돈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먼저 준 돈이다 이런 뜻이고 이건 먼저 받은 돈이다.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이거는 물건을 주든가 아니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정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금, 선급금도 이제 아까 바로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상품, 우리가 전자내게 2급은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상품이라는 건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있으면 요거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제품입니다. 제품. 자, 제품은 요거는 내가 만들지 않았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사온 거고요. 자, 어찌됐든 갖고 있으면 자산인 거예요. 근데 요 제품은 내가 원재료를 사다가 내가 만든 거. 이게 제자가 만들 제자고 품자가 물건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 상품이라는 개정을 많이 사용할 거고요. 이제 전산회계 1급에 가면은 제조업을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은 회계 2급은 상거래. 상품을 사고 팝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회사, 상기업을 가정하고요. 상기업.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산회계 1급은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다, 여기는 제조업을 상정합니다. 제조업. 상기업이 아니라, 내가 원자재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가정합니다. 즉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은. 근데 상기업은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으니까 공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제품도 있고요. 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원자재가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원재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직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완성이 됐으면 제품인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으니까 제품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또 지금 가공 중에 있으니까 이걸 또 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냐면 공정 중에 있다 그래서 제공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산회계 2급에서 상품 하나만 사고 파는데 전산회계 1급부터는 요 세 가지를 사고 팝니다. 제품, 원재료, 제공품을요.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우리가 뭐라 한다? 상품이라고 한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안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 자, 1년이 넘어가면, 1년 이상이면 무슨 대여금? 장기 대여금. 앞에다가 장기라는 말, 또 단기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나와 있네요. 토지는요, 뭐,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죠. 토지, 자산입니다. 회사가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나와 있는데요. 자, 건물 모르는 사람 없죠.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요, 바퀴 달려있으면 다 차량 운반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용차라든지, 트럭, 오토바이, 지게차, 리어카, 이런 거 다 차량 운반구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계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달린 거 다 뭐라고 부른다? 차량 운반구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품은요, 이게 가출 비자입니다. 갖춰야 될 물건. 자, 우리가 사무실 생각해 보세요. 자, 사무실에 있는 것들 다 비품이라고 하는데, 책상이 있어야 되고요, 의자 있어야 되고, 일하려면. 또 요즘 컴퓨터도 필수잖아요. 그 다음에 캐비넷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부르냐면,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에어컨, 이런 것들. 책상, 의자, 컴퓨터. 그 다음에 있죠? 캐비넷. 이런 것들 다 비품입니다. 냉장고, 이런 거 다 비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나와 있습니다. 기계장치. 자, 기계하고 장치를 합친 건데,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장치라고 하고요. 당연히 자산이겠죠. 그러면 성급 비용은 미리 지금 현금으로 지출은 됐는데 아직 비용화되지 않은 거, 그걸 성급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결산 시에 나오는 계정입니다. 결산 시. 우리가 결산이라는 거 공부하게 될 텐데, 결산 시에 나오는 계정이에요. 뭐, 성급 비용은 지출은 됐지만 아직 비용화되지 않은 걸 성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수익은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거, 그걸 미수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중에 나타나지 않고 말에 결산 시에 나타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계정 갈까요? 자, 부채 계정은 아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검토만 하고 하겠는데, 자, 매입 채무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매입 채무의 반대는 매출 채권이라고 했어요. 매출 채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고요. 자, 요거를 더 세분화해 보면 순수하게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랬고요. 자, 어음을 받았으면 뭐가 된다? 받은 어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반대 개념이에요. 매입 채무는 자,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친 거다. 통합 개념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 자, 어음을 발행해주고 사왔으면 지급어음.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설명드렸죠? 미지급금의 반대는 뭐였어요? 미수금이었죠. 미수금. 자, 어떻게 구분했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상품 거래했고, 상품. 거래 대상이 상품이었고요. 이건 상품이 아니었을 때, 자,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이죠? 요거와 대비되는 건 뭐죠? 선급금.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자산이고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금은요, 맡아둔 돈인데요. 여러분들, 직장 다녔으면 한번 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월급 타면요, 월급을 다 안 주죠. 여러 가지 무슨, 내용들로 띄는데, 뭐 세금이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띄고 주죠. 그래서 회사는 그걸 띄고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납부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잠시 맡아둔 돈이다.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채겠죠. 회사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수수익, 아까 미리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결산 시에 나타나는 계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성급 비용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비용은 지출이 됐는데 아직 현금은 지출됐는데 아직 비용화되지 않은 걸 성급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 자, 수익은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거. 자, 요 2개는 자산 계정이었죠. 반대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 자, 수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데 미리 돈을 받은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부채가 되겠죠. 결산 시에만 나타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대비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선수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수익을 미리 받은 거, 그거를 선수수익이라고 하고 당연히 부채겠죠. 네, 그래서 자산 부채 계정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아까 설명드렸죠. 비용은 발생했지만 아직 기일이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거 미지급 비용 했고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 돈을 빌려온 거를 차입금이라고 하고 그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단기 차입금, 1년 이상이면 장기 차입금. 꼭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앞에다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채는요, 돈을 빌린 건데 증서를 발행하고 회사가 증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린 거를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자, 당연히 이것도 부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도 부채인데,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자, 결산 시에요.
모든 임직원이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있겠죠? 네, 그거를 미리 적금을 해 놓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항목을 자산, 부채, 자본으로 분류하시오. 자산은 A, 부채는 L, 자본은 C로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자산이면 자, 부채면 부, 자본이면 아까 자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자본이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A, L, C 이렇게 구분하라니까 자산인지 부채인지는 아는데 이게 A로 표시해야 되나 B, 뭐 L로 표시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또 시간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산이면 자, 자본이면 자본, 부채면 부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현금 자산이죠. 자산. 자, 단기 대여금. 자, 내가 빌려준 돈이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거 하고 내가 앞으로 받을 거를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단기 대여금. 자, 내가 돈을 빌려준 거죠. 1년 이내에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상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 당연히 받을 거니까 자산이 되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우리는 그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요. 이건 앞으로 받을 거니까 자산이 되겠죠. 자, 장기 차입금. 자, 차입금이 뭐죠? 빌려온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장기가 붙었으니까 1년 이상인 거죠. 내가 상환기일이 1년 이상인 차입금입니다. 이건 부채가 되겠네요. 내가 갚아야 될 거니까 빚이죠? 부채가 되는 거고, 미지급금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이 아닌 상품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부채가 되겠네요. 자, 6번 바로 나왔습니다. 자, 상품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자, 그런 경우는 자산이 되겠죠. 미수금, 자산. 자, 건물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본. 자본의 한 종류가 자본금입니다. 이 개인기업, 우리가 회계이익금은 개인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자본이 곧 자본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죠. 자, 부채가 되겠네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 차량 운반구, 바퀴 달리면 다 차량 운반구라고 그랬죠. 이것도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급어음,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고 어음을 발행해 줬으면 지급어음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건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자, 보통예금, 당좌, 각종 예금 갖고 있으면 자산인 겁니다. 자산. 그 다음에 사채, 아까 돈을 빌리는데 차입금하고 다른 점은요,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오는 거고요. 사채는 증서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는 돈을 빌리는 어떤 방법이 차입금하고 좀 다르지만 어차피 이것도 빌린 돈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부채. 자,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 가서 사채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뭐라 그랬죠? 아까 일시적인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이나 채권, 일시적인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갖다 팔면 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 되겠습니다. 갖고 있으면 자산. 자, 상품. 남이 만들어 물건을 사왔을 때 상품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갖고 있으면 자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 차변은 뭘 기록한다고요? 자산을 기록하고, 재무상태표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을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차변은 무슨 뜻이었죠? 왼쪽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왼쪽이라는 말 쓰지 않고 회계에서는 차변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오른쪽은 대변인이라고 그랬죠? 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자료이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는 얘기인가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특정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특정 일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차변에는 상호를 적어줍니다. 상호. 네, 그냥 여기 대성상회네요. 대성상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통화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단위, 원, 뭐 달러면 달러, 원이면 원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자산을 적는다고 그랬고요.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을 적는다고 그랬죠. 자, 자산 뭐죠? 현금 뭐죠? 자산이죠. 그럼 현금 이렇게 적고요. 계정을 먼저 적고 거기다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두 번째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여기다가 부채는 대변에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자, 금액 15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 외상매출금 차변에 금액은 23만 원. 그 다음에 상품 자산이죠. 차변에 적어야 되겠네요. 상품 3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빌려온 돈이죠. 부채네요. 갚아야 될 거니까 대변 적어야죠. 부채. 단기 차입금. 자, 금액은 10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럼 대변에 적어야 되겠네요. 자본금 40만 원. 자, 개를 내보면요. 여기가 35만 원, 65만 원이네요. 여기도 10, 20, 65만 원. 네, 65만 원. 자, 이렇게 차변 합계 금액하고 대변 합계 금액이 딱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차변 합계 금액하고 대변 합계 금액이 딱 맞아야 된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거를. 예. 얘기 안 했나, 이거?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항상, 회계는 장부를 이중으로 나눠가지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 금액이 일치가 돼야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항상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들어볼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얘기할 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일치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회계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그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자, 복식부기가 단식부기에 비해서 좋다고 그랬죠? 그 좋은 이유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 자기 검증 기능이 뭘 통해서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맞으면 잘 기록을 한 거고, 틀리면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때 이 대차 평균의 원리로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 볼게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만들어 봤고요. 좀 쉬었다가 손익계산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